일단 민간 부문 일자리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3만 3천 개가 감소했습니다. 지금 이 수치는 2023년 3월 이후 처음 있는 감소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장은 사실 9만 5천 개 정도의 증가를 예상했는데 이 증가를 매우 크게 밑도는 수치였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관세로 인해서 기업들의 수익성이나 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트럼프의 또 고율 관세 또한 경기 둔화 신호로 이어지면서 고용 축소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용 지표 부진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나온다면 연준이 예정보다는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지표 발표 이후에 7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20%에서 23%로 증가를 했는데요. 사실 파월은 계속해서 이 고용과 노동 시장이 견조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와는 계속 상반되는 지표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에 트럼프는 계속해서 파월에 대한 비난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습니다. 너무 늦었다. 파월은 즉각 사임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계속해서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서는 3일에 발표될 비농업 고용 보고서에도 촉각을 견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까지 발표가 돼서 고용 시장이 어떤지 종합적으로 판단이 된다면 연준의 금리 향방도 같이 조금 더 근접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민간 부분 일자리에 대한 지표를 먼저 짚어드렸는데 다음으로는 베트남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무역 협상이 또 한 번 더 타결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베트남산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 관세율을 46%에서 20%까지 낮추는 조건을 합의를 했고요. 대신 이 미국 기업의 시장을 개방받는 조건을 같이 걸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 환적 상품이라고 하는데 제3국이 베트남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이 상품에 대해서는 40% 고율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쵸. 원래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 관세를 매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3국을 경유해서 중국에서 베트남을 경유해서 우회 수출 루트를 타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를 막고자 해서 이번에 베트남한테 고율 관세를 매기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중개 무역에서는 40% 관세에서 20%까지 또 줄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기존의 46%에서 줄였다고 했지만 만약에 베트남 쪽에서 다시 또 한 번 우회 수출을 하게 된다면 40%로 늘릴 거다, 이렇게 협박용 카드를 또 내밀기도 하더라고요. 네, 자, 맞습니다. 사실상 이게 좀 뭔가 중국의 견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시장에서 늘 말을 해왔던 올해 초반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상 테이블이 이런 게 아니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또 베트남 입장에서는 미국의 관세를 지금 0%로 내민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경유를 해서 수출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음. 베트남이 미국에 굉장히 손실을 안겨주는 영향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걸면서 조건부 관세 완화 전략을 내세운 건데 결국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을 견제하면서 음. 제조 기반을 좀 되찾겠다는 전략이 된 거죠.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거는 아까 전에 말씀을 해 주신 ADP 쪽 분석을 보면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상반기에 대량 해고가 거의 74만 명을 넘어서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정말 많은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좀 시장이 관망하는 분위기를 보였거든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미증시도 그렇고 좀 혼조세로 이어지다가,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베트남과 미국의 무역 합의가 전격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급격한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고용 지표가 어제도 사실 저희가 좀 말씀드린 내용이 있잖아요. 이 해고와 어떤 채용 이런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생각보다는 계속해서 이 고용 시장이 파월이 말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둔화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기업들이 요새는 퇴사를 하게 된다면 그 자리를 바로바로 채우지 않는대요. 그래서 그냥 채용 자체가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워낙 이렇게 정책적인 불확실성도 있고,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도 앞으로의 재정 우려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채용을 금방금방 하지 않겠다라는 거겠죠. 맞습니다. 심지어 간밤에 이제 앞전에 이제 언급드렸듯이 마이크로소프트도 대규모 일자리 감소를 음. 단행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4% 정도 그쵸. 일자리를 축소하겠다라고 말을 음.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고용 시장은 계속해서 나오는 지표를 살펴보면 좀 위축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 베트남과의 무역 협상 얘기로 좀 돌아가자면요. 일단 양국은 계속해서 이번 협상으로 인해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에 이제 나이키와 온홀딩 베트남 같은 이런 베트남의 제조 기반 온홀딩 같은 이제 베트남 제조 기반 기업들이 주가가 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이렇게 좀 주가가 상승했지만 고용 부진 소식이 시장의 어떤 낙관론을 좀 제한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번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이번 협상이 이제 캐나다에 이어서 아시아 국가에서 첫 무역 협상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다른 아시아 주요 국가들에게도 굉장히 상당한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음.